TNC입니다. 오늘 9월의 시작인 9월 1일이었는데 오늘은 고3들한테는 이제 마무리 단계인 모의고사를 치른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밑에 학년들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내신을 대비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온 9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간고사, 내신 대비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꿀팁? 근데 꿀팁이라고 하는 건 제가 봤을 적에는 다들 알고 있는데 그걸 몸소 실천을 하고 안 하고 차이인 것 같아요. 그건 다 알고 있잖아요. 공부 잘하면,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이 잘 나오면 안 나오는 것보다 좋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가슴과 머리가 한 뼘 차이인데 참 이게 몸이 잘 안 따라준다는 게 제일 힘든 거 맞잖아요. 애들도 그게 힘든 거 맞고, 그래서 이제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안타깝긴 한데, 근데 그걸 또 이겨내야 되는 게 학생의 본분이니까 좀 파이팅 하고, 일단 내신은 학교별로 약간 특색도 조금씩 있고, 그리고 그 선생님들마다 또 그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꿀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수업 시간 잘 들어야 돼요. 기승전결 수업 시간에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과학 공부하고, 또 정작 과학 시간에 영어 단어 외우고, 그렇게 하는 아이들 치고 진짜 장난 아니고 전교 1등, 2등 하는 애들은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다들 중학교, 고등학교 어머님들 지내보셨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알 수 있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가 이제 핸디캡이긴 한데, 일단 수업 시간에 내가 안다고 그러니까 뭐 수학 같은 경우는 요즘 아이들이 원체 선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왠지 내가 아는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 들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수업을 제대로 잘 안 듣고 혼자 문제를 푸는 아이들이 좀 많기는 해요. 실제 현장 가보면. 근데 좀 안타깝긴 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일단 뭐 과외나 학원 같은 데 가서 한번 배우고,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 하는 것도 한번 보고, 그리고 자기 걸로 믹스를 시켜서 결국은 자기만의 수학 공부 방법을 터득을 해요. 그런 아이들이 진정한 윈이 되겠죠. 근데 또 요즘에는 예전과는 달라서 학교 현장에서도 원체 아롱이 다롱이가 많아서 그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행을 했는 애들은, 그러니까 걔들이 꼭 잘한다기보다는 그냥 아는 게 많은 거죠. 항상 말씀드리는 건 실력과 점수가 비례하지 않는데 이미 많은 선행을 땡겨놨기 때문에 주워 들은 게 너무 많으니까 수업 시간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수행평가라는 명목 아래 나와서 문제 풀기만 시키는 건 또 사실이긴 해요. 저도 현장 가고 하지만 수업 진행이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일단 진도를 빨리 빼줘야 또 시험을 치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수학은 조금 그렇긴 하지만 나머지 과목들은 그래서 서브 과목들은 오히려 더 선생님들이 많이 예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팁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받아 먹는 아이와 못 받아 먹는 아이들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일단 첫 번째는 잘 들어야 되고, 그래야지 약간 이 선생님의 캐릭터 분석이 끝나게 되면 약간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목표 점수를 설정하는 것도 또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학기 시험 성적표가 이미 나왔으니까 꾸역꾸역 해가지고 수시통 벌리고 이런 게 아니고 한번 펴놓고, 그래 내가 1학기 때는 이랬는데 여름방학 때 내가 뭔가를 준비를 했다면 그 준비된 거에 대한 성과물이 나와야 되니까, 그 성과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뭐 5점이면 5점, 10점이면 10점, 점수대를 높인다던가, 아니면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등급을 내가 한 개씩이라도 올려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약간 동기부여를 스스로 자꾸 하려고 노력하는 거가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해요. 그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리도 적고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학교에서 내주는 프린트물,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전부 다 보면 가방에 꾸격꾸격 해가지고 어디 처박아 놨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요즘 애들 가면 좀 웃기긴 한데 그 황정민의 수상소감 있잖아요. 차려는 밥상에 숟가락 만 얹었을 뿐이라고. 그게 진짜 요즘에는 정보가 너무 많고 기출문제 이런 거 학원 가고 하면 다 주는데 정부가 진짜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이 줘서 그런 건지 그게 정보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덜 귀담아 듣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좀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뭐 학교 선생님들이 프린트 주는 건 당연히 딱 야무딱지게 딱 챙겨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게 아쉽긴 하거든요. 근데 그건 본인이 일단 해야 되는 거라서 뭐 엄마가 잔소리 한다고 되는 거 아니긴 맞긴 한데, 자꾸 좀 그런 거 좀 지껏 잘 챙겨야죠, 결론은. 특히 중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가 해도 성적이 안 올라요 라는 멘트를 굉장히 많이 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지 분석을 해보면 쉬운 문제는 실수해서 틀리고 진짜 어려운 문제는 또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보통 공부를 할 때 쉽다고 생각해서 눈으로 문제를 푼다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수학은 손으로 써야 되고 나머지 과목들도 마찬가지인데 쉽다고 생각하니까 끝까지 문제를 해결을 잘 안 해요. 대충 풀어보고 답지 보면은 답이 맞으니까 그럼 내가 안 해 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정작 거기에 함정이 빠져 있어. 수학은 처음에 시작을 했으면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끝까지 답을 끝까지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보통 아이들이 한 80% 정도까지 풀고 답지를 보면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하는 순간 그 내 거 아니고 그 답지 건데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쉬운 문제는 틀려요. 그리고 또 엄마는 이제 사고력 학원하고 이런 데 막 보내가지고 어려운 문제 풀어라고 사고력도 보내놓고 어렸을 때 선행 많이 땡겨 나왔는데 진짜 만약에 공부도 누차 얘기하지만 재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그래서 킬러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무리 봤던 문제더라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 얼음땡 이게 딱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년 구분 없이 공부시키는 게 이런 면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아이들이나 얘기하는 건 쉽다고 생각하는 순간 실수해서 틀리고 어려운 문제는 또 어려워서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쉽든 어렵든 간에 준비라는 걸 할 때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됐든 교과서가 정답이에요.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은 다들 알고 있지만 그게 교과서적이라서 굉장히 좀 고리타분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게 정답이 맞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최상위권,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할 거 없이 일단 내가 내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교과서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과 수학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한번 실례를 들어보면 자, 여기에 지금 왼편에 있는 게 요게 1학기 모 중학교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요 중학교의 요 교과서 내용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 문제를 그냥 그러니까 남들이 스킵하는 것들. 그러니까 요 끝에 보면은 활동하기, 활동 과제 이런 거 있거든요. 수학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에서 선생님들이 기퉁해서 한 문제씩 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 교과서에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애들은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인사살 시켜주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칭되게끔. 그래서 꼭 교과서를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뭐 교과서 문제 푸는 거나 문제집 푸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 말 틀린 말 아닌데 이런 면에서 틀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이게 설마 하고 시험 문제 나오겠나 싶은 문제들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설마 나오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 나온다고. 그리고 오늘 푼 문제 절대 안 틀려야 되기 때문에 답은 끝까지 찾아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 자체가 어렵고 쉽고를 막 이렇게 논하려고 하면은 뭐 어렵다고 하면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근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과서에서 일단 한두 문제 정도는 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이런 귀퉁이 문제들 안 놓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전략은
그리고 두 번째는 실력과 점수가 절대 비례하지 않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실력은 진짜 다 좋거든요. 근데 점수가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수학 절대 하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수학 같은 경우는 내 손으로 내가 풀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걸 왜 풀었는지에 대해서 설명까지 누군가에게, 그게 멘토링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쿡 찌르면 쿡 나올 정도로 돼 있어야지만 내가 그 문제를 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그래, 항상 말하지만 머릿속에 구름 띄어가면서 끝까지 자기 손으로 뭔가를 문제를 꼭 풀어내야 되는데, 자기 손으로 풀지 않고 눈으로 대충 보고 답지 대충 보니까 대충 할 수 있겠네. 근데 그 문제 시험 문제 나오면 대충 못 풀어요. 그래서 실력과 점수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리고 항상 실전 연습을 같이 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 학원이나 과외 같은 데서 이렇게 실전 문제를 많이 돌려주잖아요. 기출, 족보 같은 거. 돌려줄 때 거기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문제 이제 선생님들이 자료 제공이라고 해서 주는 문제에서 50점, 40점 받는데 시험장 가서 100점 맞는 경우는 없어요.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점수를 보통 이제 수업 진행을 할 때 점수 체크를 해줘 보면은 거기서 맞는 점수나 시험지 나오는 점수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연습은 실전처럼 하고 실전 가서는 결국은 시험은 즐기는 사람이 이길 수 있거든요. 어떻게 즐겨요라고 하는데 즐기기 위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한 거죠. 내가 시험장 가서 그 시험 문제를 가지고 놀 수 있고 즐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 남은 이 기간 동안 한 달여 남짓 남았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으니까 교과서 정독부터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일품도 풀고 특작도 풀고 최상위도 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어려운 문제만 자꾸 풀다 보면 오히려 쉬운 문제 많이 놓치고, 그러니까 아랫돌 빼서 윗돌 얹고 자꾸 하다 보면 결국 공눈탑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꼭 교과서 같이 갖고 다니면서 매칭률을 자꾸 체크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집을 많이 푼다고 해서 100개를 푼다고 해서 날로 풀게 되면 그건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랑 매칭률 보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교과서가 어느 정도 커버링을 다 치고 내가 교과서에서 대충 뭐 나오는지 다 알겠다 싶으면 그 다음 단계에 최상위도 풀고, 그렇게 풀어서 90점, 100점을 만드는 게 필요한 거지. 나는 교과서 것도 못 푸는데 최상위 3번, 4번 돌리는 거, 뭐, 어차피 3번, 4번 돌려도 거기서 맞는 문제가 많이 없다면 의미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많이 풀면 당연히 좋죠. 많이 풀면 당연히 좋지만,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푸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9월에 시작했으니까 다들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1학기보다는 2학기가 좀 더 학교 생활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성적이 잘 나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옆에서 많이 서포트 해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단이 제일 중요하겠죠. 내가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지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거기에 이제 솔루션이 제시가 된다면 목표 점수 설정하셔가지고, 그래서 1학기보다는 2학기가 좀 더 내 성적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도 파이팅 하세요. TNC였습니다.